PS1, PS2, PS3 참치는 고장나서 MXX 게임기로 개조했고, PS4는 휴대용으로 개조. 또 그리고 PS4 프로, PS5, 아 이것도 있었지. 플레이스테이션 3 슬림. 와 정말 플레이스테이션 제품 지금까지 다 샀는데 PS5 프로, 아니 무슨 콘솔이 110만원? 아니 이 가격이면 그냥 PC 하나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 그냥 내가 플스5 프로 하나 만들면 되지. 자 이걸 구했으니까 그냥 만들자.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시리즈 정말 다 빼놓지 않고 했었는데, 플레이스테이션 2부터는 뭐 버전도 여러 버전이 나왔죠. 뭐 이렇게 이때부터 이게 시작됐는데, 슬림 버전, 뭐 일반 버전, 플레이스테이션 3도 뭐 버전이 이렇게 많고, 4도 마찬가지죠. 제가 휴대용으로 만든 건 일반 버전이고, 이렇게 프로도 따로 나왔었죠. 자, 뭐 보통 이렇게 나오면 가격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번에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 뭐 가격이 뭐 정말 어이가 없죠. 콘솔 100만원 시대, 그것도 뭐 100만원 초반대도 아니고 디스크 드라이브까지 사면 120만원대가 나오는 엄청난 가격. 그동안 플레이스테이션 사용하면서 신버전이 나오면 필요하면 구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도저히 프로 버전 살 이유가 없어서 이렇게 하우징을 구매를 했습니다. 실제 플레이스테이션 5에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베이에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업체가 있어서, 여기 보면 폭스콘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뭐 폭스콘 써 있는 거 보니까 실제 하우징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또 여기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퀄리티가 좋은 것 같지는 않고, 네 이렇게 뭐 긁히고 그런 걸 봐서는 생산하다가 하자가 있는 것들 이런 거를 판매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물론 이게 가격이 싼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우징을 구했기 때문에 이 안에 그냥 PC를 넣어서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내는 걸 만들면 좋겠지만,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PC를 넣어서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 정도 되는 성능을 가진 PC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정말 비싸다, 콘솔이 어떻게 저 가격에 나오느냐 그랬는데, PS5 프로 가격이 이제 거의 2배가 됐는데, 그렇다고 뭐 성능이 2배인 것도 아니고 정말 애매하죠. 네, 그래서 제가 하우징을 구매를 해서 이제 여기에 PC를 넣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PC 메인보드는 못 들어가겠죠. 파워 서플라이 들어갈 공간도 없고. 자, 그래서 이제 뭐 제 채널에서 자주 다루는 미니 PC를 넣어야 되겠죠. 자, 이 미니 PC 제가 그동안 뭐 리뷰했던 제품 중에 두 종류 한번 가지고 나와 봤는데, PS5 프로의 프로세서 AMD 옥타코어 16 스레드 젠2 CPU가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두 미니 PC, 자, 이 제품 라이젠 5 5625U 6코어 12 스레드 최대 4.3GHz로 작동하고, 이 제품 라이젠 7 5800H는 옥타코어 16 스레드 최대 4.4GHz로 작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이 PS5 프로 CPU와 살짝 더 앞선 성능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 제품을 넣는다 하더라도 GPU가 들어가야 되겠죠. GPU. 자, 이 제품은 이 판을 들어내면 추가 슬롯이 없습니다. 지금 M2 SSD가 들어가 있는 M2 슬롯 외에 추가 슬롯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GPU를 사용을 하려면 그 NVMe SSD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이러한 M2 이 GPU를 장착을 하고, 그리고 SSD를 2.5인치를 사용해야 됩니다. 자, 뭐 다들 아시겠지만 2.5인치 SSD 560MB의 속도입니다. 자, 7300MB.
뭐 비교가 안 되죠. 10배 이상, 거의 뭐 13배 이상의 속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SATA SSD를 사용해도 게임에 있어서는 아주 큰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여러 리뷰 같은 걸 봐도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로딩 속도가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2배까지도 안 납니다. 그럭저럭 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한데 요즘 게임 AAA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 용량이 100GB 넘는 게임들이 정말 많은데 여기에 그거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정말 뭐 지웠다 깔았다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세대 NVMe SSD를 사용하는 제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품 뭐 PS5 CPU보다 좀 느리긴 하지만 이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추가 슬롯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원래 들어가 있던 PS5와 PS5 프로 속도가 낮은 SSD는 아예 들어가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속도까지 그래도 PS5 모양으로 만드는 PC인데 요걸 사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제외를 하고 좀 아쉽습니다. 요게 들어갔으면은 PS5 CPU를 약간 상회하는 그런 제품인데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SSD 문제 때문에 요걸 사용하도록 하겠고, 이제 GPU가 문제죠. 게임을 하려면 PS5의 GPU 뭐 대략적으로 예측하는 게 AMD GPU로 생각을 해보면 RX 7700 XT에서 RX 7800 XT 사이 그 정도로 보통 이야기되고 있죠. 엔비디아 제품으로 생각을 해보면 RTX 4060 Ti보다는 높고 4070보다 살짝 아래 혹은 비슷하다 뭐 요 정도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RTX 4070을 준비해봤습니다. 3펜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긴 할 텐데 3펜 제품은 저기 안 들어가겠죠. 이것도 지금 엄청 큰데 그래서 이 제품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RTX 4070 제품, 그리고 이 제품은 전력 소모가 최대 220W 정도 소모되고 요 미니 PC는 45W가 최대입니다. 그래서 PS5 하우징에 들어갈 파워 서플라이는 뭐 300W 정도 되는 요 작은 ITX 미니 PC에 들어가는 요 제품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큰 부품 들어가는 건 뭐 요 정도 잘 배치하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요거 케이스는 벗겨내고, 자, 그리고 이 2펜 제품, 3펜 제품에 비해 성능도 약간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발열이 또 엄청납니다. 야, 여기로 나오는 열이 진짜 뭐 제가 이걸 이 GPU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열이 뭐 이렇게 대고 있지 못할 정도의 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은 바로 방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하우징을 보면 이런 식으로 방출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뭐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열을 방출하도록 하겠고, 그래픽카드 사이즈가 생각보다 너무 커서 뭐 이 정도 하고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과연 CPU 성능이 낮아서 병목 현상이 생겨서 그래픽카드 성능이 많이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예상으로는 원래 성능의 10% 정도 감소하는 거 그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떨어진다면 PS5 프로보다 성능이 훨씬 낮은 걸로 되겠죠. 돈만 날리는 셈이 되는데 어찌되었건 한번 잘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S5 프로만큼 성능을 가진 게임기가 나올지 저도 정말 기대됩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픽카드 분해하고 나니까 뭐 그래도 부피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 쿨링팬은 여기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고정하고, 요거는 이제 LED 들어오는 거, 요거는 LED 들어오는 부분 쪽에 비추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니 PC도 분해를 했습니다. 네. 원래는 이렇게 방열판이 못 들어가는데 이제 방열판까지 이렇게 장착을 하고, 여기에 이 GPU 여기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여기를 잘라 주었습니다. 잘라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장착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를 과연 될지, 이 그래픽카드가 생각보다 많이 커서 그래픽카드 먼저 장착을 하고 나머지 부품들을 맞춰서 장착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멍을 뚫은 이유는 아주 약간이라도 더 이 하부에 공간을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조금 더 올려서 이렇게 공간이 생겼죠.
자, 이제 이 고정이 문제인데 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일단은 이 하부에 나사로 2개를 고정을 하고, 그리고 이 쿨링팬을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고정을 하는 식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저가형 파워 서플라이의 경우 이 팬 소음이 상당히 거슬립니다. 그래서 특히 이 팬이 소음이 상당히 신경이 쓰여서 요거를 절단을 하고, 뭐 다른 건 몰라도 여기는 조금 더 고가형의 팬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고가 팬이죠.
자, 이제 뚜닷의 시간입니다. DVD-롬을 어떻게 고정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안 닿는 면도 많고 그래서 두 면만 글루건으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고정을 했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 떨어질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또 문제네요. 이게 이 위에 이렇게 뭐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여기를 싹 잘라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켜봤는데 쿨링팬 소음이 너무 커서 저항을 이렇게 하나 달아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케이스 어떻게 나온 건가 좀 제가 궁금해 했었는데 이게 있네요. 이게 중고였습니다. 중고.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메인보드가 고장 났거나 그런 데서 추출된 중고를 모아서 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플레이트도 지저분하고 딱 중고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GPU를 식히기 위해서 이쪽에서 공기가 들어가고 이 밑으로 공기가 나가야 되는데 여기를 구멍을 뚫어야 될 것 같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플레이트를 한번 그런 게 있나 찾아보니까 네, 있습니다. 네, 딱 잘 나왔죠. 네,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 PC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뭐 플레이스테이션하고 비교해도 그냥 플레이스테이션이죠. 뭐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뭐 별다른 차이는 없죠. 제 플레이스테이션도 먼지가 상당히 많네요. 플레이스테이션이 정말 먼지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라서 가끔씩 열어서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살짝 들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약간 요 지금 정확히 닫히지가 않아서 약간 흔들리는 면이 있네요. 요 밑에 받침대를 받쳐놔야 될 것 같습니다. LED를 비춰줄 수 있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어서 거기 놨는데 이게 좀 살짝 떴습니다. 뭐 전면은 포트들 다 살렸고, 그리고 이 DVD 배출 버튼의 경우에는 윈도우 탐색기에서 그냥 추출하면 되니까 요거는 뭐 필요가 없고, 이 드라이브 자체에도 또 추출 버튼이 없기 때문에 뭐 요거는 일단 살리진 않았고, 전원 버튼 잘 눌러지고 포트들 다 살렸고, USB 3.0이 두 개인데 원래 DP 단자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8K가 지원되는 DP이기 때문에 나중에 8K 모니터 나오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전원 스위치는 이제 파워 서플라이 켜주는 역할입니다. 전원을 켜게 되면 쿨링팬의 경우에는 제어가 안 되고 계속 돌기 때문에 요거는 다 사용하면 꺼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도 받침대 올려놓으니까 흔들림은 거의 없네요. 자, 전원을 연결하고 DP 케이블 꽂고, 뭐 랜 케이블은 꽂아도 되고 와이파이가 지원되기 때문에 뭐 안 해도 됩니다. 파워 서플라이를 켜면 네, 쿨링팬이 살짝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이것도 사실 저항을 안 달았으면 소리가 진짜 너무 커서 네, 요 정도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받침대 전원도 연결하고, 자, 그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픽카드 LED 들어왔고, 자, 네, 부팅 속도 상당히 빠르죠. 네, 받침대 LED는 뭐 그렇게 잘 보이진 않네요. 네, 살짝 어두워지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부팅이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광고 한 편 보시고 가겠습니다. 아니, 이게 웬 갑자기 IT 테크 개조 유튜버가 이런 책 광고를 하느냐, 그리고 영상 표시에 유료 광고라는 내용도 안 나왔는데 갑자기 뭔 광고지? 그러실 분들이 아마 계실 건데, 자, 음악과 이미지라는 책,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닙니다. 바로 저의 끝판왕님이 이 책을 쓰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홍보를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IT 게임 덕후로 살아오고 있지만, 이 와이프의 경우에는 미술을 전공하고 음악, 특히 클래식 음악 덕후로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평생을 함께 해온 음악과 미술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방대한 내용의 책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덕력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출판사에서 책이 나오게 되었는데, 와, 네, 뭐 종이 재질 상당히 좋고 고급스럽고, 네, 이렇게 정말 뭐 책 자체의 퀄리티도 정말 높습니다. 인쇄도 상당히 잘 된 것 같고, 자, 뭐 책갈피만 봐도 이렇게 상당히 고급스럽네요. 뭐 지난번 여행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프랑스에서 그런 예술을 찾아 떠나는 여행, 그런 식으로 평생을 덕질해온 그런 여러 가지 지식들, 그리고 최고의 덕후로서의 그런 식견들이 녹아 있습니다. 제가 와이프가 이거 쓰느라고 노력한 거 옆에서 봤기 때문에 아는데, 3년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쓴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음악과 미술, 특히 클래식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지금 현재 평도 상당히 좋아서 각종 신문사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이 책이 소개될 정도로, 뭐 저도 놀랐습니다. 왜 저게 나오지? 그런 평소에 음악과 미술에 관심이 있던 그런 기자분들, 이런 분들이 책을 보시고 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용기가 나지 않네요. 아무튼 이렇게 저와는 다른 분야의 덕후 인생을 걷고 있는 저희 집 끝판왕님의 책, 음악과 이미지 무료 광고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PS5 케이스로 만든 이 PC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성능도 궁금하실 테고, PS5 프로와 어느 정도 비슷한 성능으로 나올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한번 여러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젠 5 5625U CPU, 네, TDP는 15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저전력으로 작동한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PCI Express 4.0 최대 16배속으로 작동되고, 메모리 DDR4 16GB, 네, 4070 TDP 200W로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뭐 300W 파워 서플라이면 충분하죠. 3D 마크 타임스 파일을 통해서 그래픽 카드 성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테스트가 완료됐는데 뭐 펜 소음은 그렇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게임 사운드가 나오면 묻힐 정도, 그 정도 사운드이고, 네, 점수
자, 이게 너무 낮은 점수가 나왔는데 그래픽 점수 15470점. 아, 이게 왜 이렇게 낮게 나왔을까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아마도 이 GPU 파워와 미니 PC 파워를 제가 같이 연결해놔서 약간의 전력 부족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다시 쿨링팬 따로 연결하고 8핀 전원 연결하는 이 파트를 다시 미니 PC에 연결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자, 요 부분도 이 LED 플라스틱 커버를 제거하고 닫으니까 이렇게 또 잘 닫혔습니다. 이전 세팅에서는 스로틀링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UXTU라는 유틸리티를 사용해서 온도만 제한해서 타임스파이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점수가 15470점이었는데 16252점으로 올랐습니다. CPU 점수는 비슷하고, 자, 그리고 제가 이 세팅으로 이 미니 PC에 원래 있던 어댑터 연결하고, 그리고 이 파워 서플라이에는 그래픽 카드만 연결한 채로 했을 때 최대 13599점이 나왔었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여기 들어가면서 쿨링 문제라든가 파워를 같이 쓰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점수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00점 정도 떨어졌는데, 미니 PC에서 CPU 점수가 6200점 정도 나왔었는데 이게 1000점 정도 떨어진 게 큰 것 같습니다. 이 CPU 점수 떨어진 거는 아무래도 제가 파워를 다시 연결하긴 했지만 원래 어댑터가 19V에 65W짜리 어댑터를 사용했었는데 여기에서는 현재 12V가 연결돼 있어서 파워가 좀 떨어져서 이 정도 CPU 점수의 하락 때문에 그래픽 점수도 비슷하게 하락하지 않았나 싶은데, 원래 RTX 4070 일반 모델의 타임스파이 점수 17700점 정도 나오는데 이게 2펜이기 때문에 약간의 성능 하락도 있을 것이고, 이 GPU까지 물려서 17700하고 비교하면 9% 정도 하락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충분히 4K 게이밍 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네이티브 성능으로는 좀 어렵겠지만 황 회장이 성능 10배 향상을 자랑하는 DLSS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4K 게이밍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게임을 하면서 성능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쳐. 자, 그리고 PC이다 보니 이렇게 키보드 마우스로도 할 수 있고 액박 패드, 듀얼 센스 여러 가지 게임 패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게 또 장점이 되겠죠. 자, 위쳐 3 옵션 그래픽 RT 울트라로 할 수 있는 성능은 아니기 때문에 RT, 그리고 DLSS 성능 모드 4K 모니터에서 DLSS 프레임 생성으로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0프레임 최대 71프레임 정도까지 76까지 80 오브젝트가 적은 부위에서는 이렇게 80프레임까지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깡 성능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4K RT 모드에서 60프레임 이상으로 이렇게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PS5 프로와 객관적인 수치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툴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능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면 PS5 프로급 그 정도 혹은 그 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PS5 프로도 PSSR이라는 업스케일링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능을 테스트해 볼 수가 없죠. 네,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 그래픽 프리셋 매우 높음 DLSS 성능 모드로 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스트 오브 어스 60프레임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DLSS의 도움으로 이렇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버펑크 2077 DLSS 슈퍼 레졸루션 성능 모드, 네, 그리고 DLSS 프레임 제너레이션도 실행하고 텍스처 품질 높음, 그리고 대부분 다 높음으로 설정 놓고 4K 해상도 이렇게 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0프레임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69, 70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부드럽죠?
이 정도면 할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60프레임에서) (70프레임) 사이 꾸준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S5 프로가 어느 정도일지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만들어 놓은 보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 정말 부드럽습니다. 지금 좀 와줄래? 그게 일단 와. 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PS5 하우징을 이용해서 PC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원래 플레이스테이션은 프로 버전이 나오면 보통 구매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사실 금액이 너무 비싸서 뭐 PC 하나 맞추는 금액, 뭐 물론 게이밍 PC는 그 가격에 못 맞추긴 하지만 어쨌든 너무 비싼 가격에 나와서 이렇게 뭐 대용으로 한번 PC를 맞춰 봤습니다. 사실 이번에 만든 이 정도 비용이면 뭐 PS5 프로보다 조금 더 비싼 비용인데, RTX 4070도 그렇고 저의 경우에는 중고로 구한 거긴 하지만 새 걸로 이렇게 해서 다 하려면 뭐 비용이 훨씬 더 커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4K 환경에서 게이밍 어느 정도 DLSS의 도움을 받아서 게이밍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한번 보셨습니다. PS5 프로 하우징은 뭐 당연히 구할 수도 없고, PS5 하우징도 구하고 보니까 또 이게 중고였고, 이베이에서 뭐 새거다 뭐 그런 표시가 없어서 일단은 구매했는데, 고장난 PS5에서 아마 추출된 그런 부품이었는데 어쨌든 그걸로 이렇게 PC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